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8월 31일 오늘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매도를 했죠. 코스피에서.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물에 시달린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네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 흐름을 가졌고, 그것이 프로그램 매도를 폭발시킨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정리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8월 31일 이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역대 최대 순매도를 한 부분, 네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MSCI 리밸런싱 관련 부분인데, 중국의 3개 종목을 포함해서 16개 종목을 신규 포함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비중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비중을 축소하려니까 어떤 종목을 매도하겠어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물 흐름이 덧붙여서 나왔고, 세 번째로는 공매도 금지 연장, 이 부분이 외인들의 불편한 심리를 자극했고, 해지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부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매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8월 서버용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이 마이너스 4.5% 하락하면서 지난달 7월 달에도 6.4% 정도 급락을 했었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반도체 업황 부분에 대한 부담, 이것까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또 우리 시장하고 함께 열리고 있었던 대만 역시 1% 정도 약세를 보이면서 TSMC가 2% 정도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전체적인 외국인 매도를 자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올해 월별 흐름을 여기 한번 살펴보게 되면 1월달 3천억 정도 매수한 이후에 2월달 3조 3천억 매도하고,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었던 3월에는 12조 5천억, 4월달에 4조, 5월달에 3조 8천억, 6월달에 1조 2천억, 계속 매도였죠, 그죠? 그러다가 7월달에 좀 1조 정도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8월에 코로나 제약산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면서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된 흐름들이 작용을 하면서 2조 8천억 부분을 8월 달에 매도한 상황인데, 오늘 8월 31일 날 1조 6천억을 매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달 부분으로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그죠? 삼성전자, LG화학, 이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죠, 그죠? 그런 부분에 매도를 했고, 반대로 신풍제약이니 LG전자, SK텔레콤, KB금융 이런 쪽은 매수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해도, 그죠? 외국인이 매도를 해도 현대차나 LG와 카카오는 상승률이 30%, 카카오는 20%대지만 여하튼 상승을 했고, 반대로 그죠? 꼭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떨어지고 매수한다고 올라가고, 그것이 전부 다 도식화된다면 우리가 외국인보다 왜 못한가요, 그죠? 중요한 건 그 기업의 실적과 성장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느냐의 부분이 있죠, 그죠? 외국인은 나름대로 환율의 문제든, 그죠? 아니면 비중과 관련된 문제든,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매도하고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수와 연관성이 높은 파생과 관련된 부분,
옵션 만기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수 연계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도, 비중 축소하거나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큰 종목들을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도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매도 외국인 순매도 상위 8월 31일이 오늘이 가장 많은 1조 6천억의 매도를 했고 코로나 이 정점에 다다르는 시점 3월 19일이 저점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1조 3천억을 매도 1조씩 매도했다고 해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말아라. 정말이라면 외국인이 매도해서 시장이 못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월별 외인들의 매도 흐름들을 봤지만 그죠? 1월달하고 7월만 빼고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잖아요. 그죠? 3월 달에는 12조가 넘게 매도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왔잖아요. 그게 왜예요? 3월 달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고객 예탁금 부분은 24조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52조 3천억.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예탁금이 2배가 넘는 흐름을 갖고 있는 강력한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인들의 매도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매일 1조씩 파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술적 흐름 부분을 한번 보기 위해서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도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삼성전자를 요 타이밍에서 매수를 해서 요 타이밍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 매도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10% 정도였고 비중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매도했었다는 것도 MTN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매도한 이유가 우리 회원님들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이닉스가 너무 안 좋다 모습이 그죠?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탄력 부분이 다른 여타 성장주보다 너무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를 위해선 삼성전자보다 다른 쪽으로 차라리 반도체 소부장이나 2차 전지나 이런 성장 5G나 성장 섹터로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 매도를 한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추세 부분이 중요한데 이 추세로 가는 부분 이게 이제 추세 하단이고 그죠? 추세 하단 부분이 정확하게 그려드려야죠.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그래야 편하니까 정확하게 그려야 또 편합니다. 자, 요게 이제 이 삼성전자의 기본 추세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는 주가 흐름이 여기 이제 하단 부분이고 여기 이제 상단 부분이에요. 이제 이건 단기 일봉을 본다는 건 단기를 보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 평행 흐름. 그래서 주가를 보게 되면 이 저점과 저점들을 연결한 선, 여기 이제 추세 하단선이고, 이 고점 부분, 오버슈팅도 물론 나옵니다. 언더슈팅도 나오고, 여기 살짝 돌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요 평행 라인, 하단과 상단에 또 평행 라인에 중심선을 하나 넣으면, 매수 구역과 매도 구역들을 중간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런 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세를 갖고 가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이 고점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예측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잘 보시면 요 8월 20일 요 라인 부분이 왜 매도를 여기서 했냐면 8월 14일, 8월 15일 요 타이밍에서 매도를 했는데 8월 18일이겠구나. 8월 18일 요 부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매도한 이유는 이제 하이닉스 차트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나마 삼성전자는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모바일이라든지 그리고 5G라든지 그죠? 그리고 가전이라든지 이렇게 사업 부분이 다양하지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이 좀 실적이 안 좋으면 이 모바일 쪽에서 또 가전 쪽에서 이런 쪽에서 실적을 좀 메꿔주기도 하고 다 같이 좋으면 엄청 좋은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오리지널 반도체 부분만 갖고 있는 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이나 특히 D램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흐름입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요게 중심 박스권이죠. 그죠? 이 박스 움직임을 보였었다가 한번 이제 이 6월 말 6월 중순 요때 이제 이 경기 민감 섹터들이 전체적인 반등을 하면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하긴 했는데 박스권을 돌파하면 박스권 요 상단 부분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줘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얘가 올라왔었던 이유는 뭔가요? 그죠? 생각보다 2, 4분기 실적이 괜찮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3, 4분기에는 D램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7월에 마이너스 6.4%, 8월 달에 마이너스 4.5%의 서버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약 11% 정도 급락을 D램 가격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7, 8, 9 이 3, 4분기 실적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죠?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은데 지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이닉스가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이 8월 초 부분, 요 라인 부분에 이미 박스권 하단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D램과 낸드 플래시 아무리 다른 쪽이 좋다 하더라도 그죠? 반도체 비중이 높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반도체만 보유하고 반도체 사업만 영위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이렇게 박스권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삼성전자도 힘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측 매도를 한 겁니다. 삼성전자를. 그죠? 그러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얘기했지만 박스권을 이탈을 하면 박스만큼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죠? 그게 마디라고 그러는데 그것만큼 떨어지느냐? 그죠? 그것만큼 떨어졌죠. 그죠? 거의 그것만큼 떨어졌잖아요. 그 이상 떨어졌네, 박스권. 제가 이제 여기 정확하게 그리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 라인 부분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그러면 그 다음은 얘는 뭐예요? 이 하락 추세를 갖고 가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그죠? 이 하락 추세 부분, 이게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부분이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고 이제 요 라인이죠. 이게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의 이 하이닉스의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3, 4분기까지 3,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 뻔하니까 D램 가격이 저렇게 하락을 했으니 그죠? 잘해야 이 박스권에서 놓을 거 아닙니까? 주식이. 물론 오늘은 리밸런싱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매물이 있었기 때문에 장대 음봉을 낸 거고 내일은 좀 반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박스권을 상방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다. 상방 돌파하더라도 이 저항 라인을 맞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상대 수익률입니다. 그죠? 하이닉스를 기다려서 또 3, 4분기보다는 4, 4분기가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죠?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경기가 더 회복되고 그런 흐름이라면 좀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그죠? 굳이 3, 4분기 실적까지 안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하이닉스에서 기회비용을 잃으면서 단기 그 종목을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뭐 돈이 여유가 있어서 뭐 6개월, 1년 이상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몰라도 저는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일 반등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고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는 5G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그죠? 주도 섹터 흐름, 뭐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해상 풍력이라든지 조금 있다가 제가 풍력과 관련된 또 수소차와 관련된 그린 뉴딜과 관련된 내용을 또 업로드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그죠? 종목을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중장기 추세 흐름이 끝날 때까지 갖고 가는 전략도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월봉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지금 추세 라인 부분에 저점에 놓여져 있다. 그죠? 요 라인 부분을 깨버리게 된다면 다시 또 6만원대 초중반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담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주도 섹터는 아니다. 아시죠? 그런 흐름들로 바라보시면 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미국이 화웨이를 규제하면서 그죠? 화웨이와 관련된 매출도 미국 SK 하이닉스는 그죠? 11%가 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부담인 부분에서 지난번에 급락을 한번 맞았다가 그래도 반등을 세기를 좀 세게 잘 갖고 왔는데 그죠? 이렇게 외바닥을 속에서 반등을 해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 다시 지워놓고 볼게요. 전부 다를 이렇게 박스권에서 그죠? 박스권 라인 부분에 있어서 하락을 해서 여기를 이탈을 하니까 한 번 더 하락을 했죠. 그죠? 박스권만큼. 그런데 이 부분의 하락은 그거였죠. 화웨이와 관련된 부분 규제, 반도체 구매 못하게 하는 부분. 그런데 하이닉스가 화웨이에게 11.5%인가요? 그 정도의 이 매출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영향인데 그나마 이 전화 통화하고 이 미중 고위급 전화 통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반등을 해줬는데 다시 내려왔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외바닥 만들고 쌍바닥 만들어서 하락 추세의 상단을 뚫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 추세 라인을 뚫어주는 흐름이 전개가 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이 8만원과 7만원 초반 이 부분에서 박스권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에서 제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비중 축소하는 관점이거나 또 매도하라고 하는 관점을 이야기를 하면 그죠? 구독도 좋아요도 안 누르더라고요. 그죠? 오히려 안 좋아요를 누르죠. 그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 경험이나 그죠?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보유하시고 계신다. 내일은 분명 반등이 들어올 거지만 그런 부분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축소할 거냐 아니면 내가 중장기 흐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점 분할 매수를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죠? 그러나 모두 다가 투자가들을 위한다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죠?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의 고통의 시간이라는 건 그죠? 경험해 본 사람이 압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장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기 매매자가 가격이 떨어졌다고 추매하거나 버티다가 오랜 시간이 걸리면 남의 주식이 부러워지고 그죠? 올라가는 주식이 부러워지고 그것을 못 참게 되면 결국 기다리다가 맨 마지막에 매도하고 그 이후에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그때는 너무 늦었을 때라는 것도 미리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행여나 제가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한테 원한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8월 서버형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그죠?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부분. 그래서 8만원과
7만원 요 사이에서의 박스권 매매가 당분간 3, 4분기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성향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오늘 외국인들이 1조 6천억을 매도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설명이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 매도의 전부 다가, 대부분이 전부 다라기보다는 잘 보시면 코스피에 오늘 8월 31일 그죠? 8월 31일에 이 프로그램 매도세입니다. 그죠? 아까 1조 6천억 정도 매도한 거에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도가 장 시작 때부터 계속 흘러나왔죠. 그죠? 1조 6천억 가까이 매도하는 대형주를 매도하고 비중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였으니 대형주가 되겠어요. 그죠? 그 대형주는 안 되는 반면에 코스닥은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죠. 이 이야기는 뭐냐요? 그죠? 시장 전반을 다 매도한 흐름, 비중 축소를 하는 흐름이 아니었다. 그죠? 시장은 성장주 의지의 흐름을 가질 만한 부분이고 외국인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해서 뭐 지금 코로나 재확산하고 하면서 뭐 이 시장에 대한 부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경제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시장은 경제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가장 뛰어난 기업들이 주시장에 들어와 있고 그 속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들이 성장성과 그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를 다 반영해서 이 전체 이 경제 주체의 모든 활동 부분을 대표하는 성격이 주식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와 경제는 괴리 현상은 당연하다. 이런 부분도 업로드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성장주 위주의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